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악의 낙폭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파장이 커지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윤아 기자. 네, 최은아입니다. 네, 코스피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코스피는 11% 넘게 올라 5,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지 하루 만인데요. 기관이 1조 4천억 원 팔고 있지만 개인이 1조 4천억 원 사들이며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7% 폭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설이 제기되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개장 6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네, 어제 폭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흐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2% 넘게 급등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19만 원, SK하이닉스는 96만 원을 회복했는데요. 증권사들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려잡으며 낙폭이 과대하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시장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분석에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판매량이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동 불안 진전세에 달러원 환율은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전 중에는 1,455원 50전까지 떨어졌는데요. 간밤 야간 거래에서 1,500원 넘게 치솟았다가 하루 만에 40원가량 급락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상장 지수펀드 ETF는 최근 4년간 순자산 규모가 약 4배 늘어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설명은 부족한 채 장점만 부각하는 광고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어떤 광고들을 유의해야 합니까? 네, 대표적으로 1억 원을 넣으면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 등 월배당을 앞세운 ETF 상품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ETF 상품의 분배금은 기초자산인 주식과 채권의 배당과 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의 순자산은 감소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광고에선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강조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해외 주식형 ETF 상품의 달러 노출이 장점이라고 강조하는 광고도 있는데요.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차손으로 인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이 ETF를 통해 금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많아졌는데요. 이 주의점도 짚어주시죠. 네, 일부 광고에서는 금연물 ETF가 선물 ETF보다 효율적이라는 광고도 있는데요. 현물형은 실물 보관에 따른 비용이 총보수에 반영되고 선물형은 롤오버 과정에서 추가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상품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다른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특정 기간만을 부각하면서 전체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기타 비용을 합친 합성 총보수는 다른 상품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실질 지불은 투자 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정부가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킨다는 정책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놨었죠.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했는데요. 엉터리 공시부터 먹튀, 부당거래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계장치를 만드는 A 상장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를 내세워 신사업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허위 공시로 드러났고 알고 보니 페이퍼 컴퍼니까지 세워 거짓 세금 계산서 등으로 법인 자금까지 유출했습니다. 결국 상장 폐지되며 소액주주들만 손실을 봤습니다. 금속 판넬을 만드는 비상장 기업은 기업 사냥꾼인 사채업자가 친인척 명의로 인수한 뒤 먹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 차익을 실현한 뒤 양도세를 탈루했고 시세 조종인 게 밝혀지면서 주가는 60%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 사주일가는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게 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주고도 증여세는 편법으로 축소 신고했습니다. 지인을 명목상 지배주주로 세우거나 지인인 타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실적을 만들고 직원 가족의 대표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허위 공시로 추징된 금액만 946억 원,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로 확인돼 추징한 규모는 1,220억 원에 달합니다. 총 6,155억 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여 2,576억 원을 추징하고 사안이 엄중한 30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주가 조작으로는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국세청은 불공정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단순히 경제적 이익 환수를 넘어 주가 조작범 등의 시장 교란 세력은 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불안한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정부는 물가 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 TF를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대한 최고 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는데요. 지역별, 유류 종류별 적용 등 신속한 지정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석유사업법으로도 규정돼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유가 집중 점검을 통해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주유소 기름값 실제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45원 오른 1,82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경유 가격도 하루 만에 83원 넘게 올라 1,811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밥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 삼겹살은 지난 4일 기준 평균 소비자 가격이 100g당 2,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상승했습니다. 쌀값도 크게 올라 평균 소매 가격이 20kg당 6만 3천 원을 웃돌며 지난해보다 15% 비싸졌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휘발유 값에 시차도 없이 반영되면서 갑작스럽게 평균 1,800원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시장 단속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최나리 기자, 일단 현재 휘발유 시세 짚어주시죠. 네,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는 오늘 오전 리터당 1,807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30원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74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이어 대구, 전북, 광주 순입니다.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도 급격히 올라 리터당 1,785원으로 역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시장 단속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는 곳이 있다며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가파르게 뛰던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 소식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결되는 시점이 유가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여기에 밥상 물가도 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주요 전염병 확산으로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 가격은 100g당 2,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올랐고 한우 가격은 1플러스 등급 기준 안심이 100g당 15,247원, 등심이 12,361원으로 역시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닭고기도 육개 소비자 가격이 11% 올랐고 계란 특판 한 판은 약 6% 상승하며 7,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쌀과 일부 과일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고 환율 상승과 공급 감소 영향 등이 겹치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강남권에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춘 매물을 서둘러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흐름 어땠습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9% 오르면서 상승폭이 둔화했는데요. 강북 14개 구는 0.13% 상승한 반면 강남 11개 구는 0.05% 상승이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모두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송파구가 0.09%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이어 강남이 0.07%, 용산이 0.05% 떨어지며 뒤를 이었습니다. 서초구도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강서구가 0.23% 오르면서 서울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가 0.44%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 값이 주춤하는 이유도 짚어주시죠.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영향인데요.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집주인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강남 일부 단지에서 나타나는 조정 흐름에 가까워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의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부문을 이끄는 두 축,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의 고위 경영진 간 겸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특정 회사를 위해 다른 회사가 희생당한다는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또 두 회사를 겸직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탁진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무가 지난 1월 말에 한화 시스템 전략기획실장에 선임됐습니다. 한화 시스템 방산 전략의 큰 그림을 짜는 요직으로 탁 전무 선임 이후에 최근 인력 채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출신인 탁 전무는 김동관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탁 전무는 지난해 8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전략실 방산 전략담당 임원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입사 5개월 만에 두 회사의 핵심 자리에 동시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손재일 두 회사 대표를 비롯해서 김선 우주사업총괄 부사장, 또 안장혁 MRO 사업부장 등 한화 에어로와 시스템을 넘나드는 경영진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능력과 사업 수행 성과를 증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임원 이동 그리고 겸직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필요하면 겸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화 시스템 노조는 에어로 출신 경영진이 주도하는 이런 겸직 체제 하에서 시스템의 독자적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큰형격인 에어로를 위해서 이 시스템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인재를 희생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노조는 일례로 미국 도심 항공 모빌리티 업체 오버에어 투자 실패한 이후에 이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군용 UAM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다며 지난해 8월 이 인력들 20여 명이 한화 에어로로 편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일부 인력이 에어로로 이동한 건 사실이지만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전만 배치일 뿐 대표이사나 임원 겸직 사항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현장에선 우리 통신사들의 AI 생존 전략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LG U+는 AI 에이전트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고 SK텔레콤은 소비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 만한 킬러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LG U+의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뭡니까? 홍범식 LGU+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가 가장 잘하는 음성 기술로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시장을 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 사장은 자체 AI 비서 익시오의 핵심 솔루션을 해외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실제 지난해 6개 글로벌 테크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순히 익시 후에 적용된 기술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규제와 기술 격차라는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유럽은 데이터 규제가 엄격하고 일부 아시아 시장은 기술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 이 SK텔레콤은 이 성급한 수익화보다는 이 유료화의 명분을 강조했었죠. 네, 정석근 SKT CTO는 A.의 유료화를 서두르기보단 실제로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CTO는 현재의 AI 기술이 유료화 레벨의 성능까지 낼 수 있냐는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서 고객들이 기쁘게 돈을 내면서 쓸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먼저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CTO는 국가 차원의 독자 AI 모델 프로젝트인 독파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한국에는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고 정부에서 GPU를 공급해서 판을 깔아주는 건 좋은 선택이라면서 해외 의존성을 최대한 줄인 독자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독자성을 확보할지는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소득은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정체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단 저소득층뿐 아니라 40대 남성의 지표 악화가 눈에 띄었는데요.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삶 전반의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시기 6.5점까지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3년 4년 만에 6.4점으로 뒷걸음질 친 이후 이듬해인 2024년 역시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기준 OECD 38개국 중 33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정체가 된 부분이 100만 원 미만의 이제 가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23, 4년이 좀 5점 되잖아요. 22년인가를 보면 이제 이게 6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낮아져 있는 부분이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걱정과 우울감을 나타내는 부정정서도 저소득층 농림어업직을 중심으로 3.1점에서 3.8점으로 확 뛰었습니다. 자칫 자살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자살률은 2024년 29.1명을 기록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개선되던 소득 만족도도 소폭 후퇴했고 상대적 빈곤율은 4년 만에 다시 15%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40대 남성의 일부 지표 악화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남성이 비만율이랑 뭐 자살률 이런 것들이 좀 더 높고 사회단체 참여율도 이제 40대 남성이 하락폭이 좀 더 크고 그래서 40대가 좀 이제 삶의 질에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눈에 띄어서 미혼 혹은 이혼 가구 증가, 40대 가장의 위상 변화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이 4,381만 원으로 3.5% 증가했지만 악화된 지표들이 뚜렷해지면서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초고금리 계약을 맺거나 불법 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 대부 계약부터 적용되는데 피해자는 관련 소송을 하거나 불법 추심 중단을 요청할 때 무효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